이번 영상은 예전에 저에게 주식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고통을 줬던 잘못된 매매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저와 같은 이런 잘못된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은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난주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상품, 원유라든가 또는 이런 금속, 식량, 이런 인플레이션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또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모드 금리 인상이 또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하나에 시장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매매하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 시초가부터 갭하락, 갭상승이 1%대 이상씩, 그렇죠? 시초가부터 1%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거나 또 오르더라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름에 따라 그날의 종목을 접근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최근에 뉴스, 작년 말부터도 나왔지만은 코스피 떠나는 동학개미, 개인 거래 비중이 50% 아래로 하락, 박스권에 지친 개미들 해외로 속속 이탈, 동학개미 이탈 막아라, 배당 들리는 상장사들 이탈하는 동학개미, 속타는 증권사들,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는 왕왕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주식시장, 단지 지금의 뿐만이 아니겠죠. 어찌 보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우리 코스피 모습이고, 또 올해는 또 이렇게 하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파산시킨 가장 큰 원인,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제가 어떠한 변화로 통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듯 저도 대형 우량주 장기 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든 어떤 상당히 유명한 그런 투자자들이 결국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저평가됐을 때 매수해서 또 적정 가치가 있었을 때 그러한 종목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상당히 맞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시작을 하였죠. 그렇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의 특성상 이 주가지수 등락의 방향성과 밀접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꼭 지수 맞추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런 대형주의 움직임이 그러한 식으로 나오고, 또 파생 상품, 특히 선물에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 매매, 이런 방향성에 따라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또 달라지고, 아울러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철저한 수급 논리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 종목의 실적이 좋던 실적이 나쁘던 결국엔 이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의 특성상 특히 주가지수가 지금처럼 일정 기간 하락 추세로 진입하거나 또는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형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시장 하락 추세에 연계되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손실도 또 커졌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우량주들 많이 있죠. 그렇죠?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대형 우량주들이 지금 고점에서 많게는 50% 이상씩 빠진 종목들도 있고, 물타기든 또 분할 매수를 한든 20% 30% 손실을 안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런 대형 우량주들조차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매매하기 어려운 모습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이젠 현재와 같은 이런 주식 조정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뉘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기사를 봤던 내상을 입고 주식시장 손실을 입고,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나는 주식 투자를 잘 안 맞는구나. 주식 투자라는 것은 너무 위험하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떠나는 그러한 첫 번째 부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류는 손실난 대형 우량주를 그대로 들고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그것이 자발적이던 내가 진짜 장기 투자를 관점에서 접근했던, 아니면 비자발적,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의 손실을 안고 가던, 일단 손실난 대형 우량주를 그대로 들고 가는 이런 투자자로 두 번째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는 가장 무서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전에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하려는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도 분명히 지금 많은 공부도 하겠지만 매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이 세 번째, 짧은 기간에 제가 본 손실을 만회하려고,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저에게는 큰 손실을 더 입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한 저, 짧은 기간에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하려는 이러한 선택을 한 저로서는 이 짧은 기간에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대형 우량주로는 매매를 해서 단기간에 손실을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수익이 그나마 나오는 대형 우량주인데, 그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급등주 단타 매매, 여기에 또 관심이 가게 되고 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 짜릿함을 맛보게 된다면 짧은 기간에 분명히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손실난 계좌를 복구하려는 그런 본전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간에 손실을 만회하려고 급등주 단타 매매를 시작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상따, 낙주, 시간의 급등주, 장중, 누스 매매, 이러한 급등주 매매 기법을 공부하게 되고 중소형 급등주를 통해 큰 수익을 얻어야겠다. 왜? 내가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손실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급등주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은 다른 사람들 계좌를 보면서 더욱더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매달렸지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몇 번의 짜릿한 수익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손실은 더욱더 커져버렸습니다. 한두 번 더 잘해서 세네 번 이렇게 수익이 급등주에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 한두 번 매도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찔하죠. 그렇죠? 1분, 2분 만에 5%, 10%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중소형 급등주들의 매매 성질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의 손실을 한번 보면 또 그날 또 손실을 만회를 회복해 보려고 또다시 급등주에 접근을 하게 되고, 아차 하면은 하루 동안에 몇 번의 매매만으로 손실이 20%, 30%까지 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무서운 종목들이 바로 이 중소형 급등주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짧은 기간 높은 수익금을 벌기 위해 이 레버리지 사용을 하면서 몰빵이 급격한 매매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손실로 투자금은 쪼그라든 상태가 되고, 그 쪼그라든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금을 높이기 위한 이 미수와 신용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것이 또 한 번, 두 번 처음 사용할 때는 막 겁도 납니다. 그렇죠? 이거 써도 되는 것인가? 나는 이 정도 금액밖에 없는데 미수와 신용을 사용했더니 2배씩 막 사지더라. 처음에는 겁이 나지만은 그것도 한번 그렇게 매매를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신용 미수 금액이 내 원래 투자금처럼 느껴지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미수와 신용을 밥 먹듯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미수와 신용을 사용한 이런 큰 금액의 몰빵 매수는 자신의 자금으로만 매매를 하더라도 상당히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인데,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한 큰 내 자금이 아닌 그러한 빚으로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과 기다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또 금액 자체가 내 원금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작은 파동에도 휩쓸리게 되어서 작은 손절매를 유발, 그래서 그러한 작은 손절매들이 쌓이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손실이 또 누적이 됩니다. 이렇듯 레버리지와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벌기 위한 이런 레버리지, 미수와 신용 몰빵, 이것들이 또 단기간에 손실을 만회하려는 그러한 자세에서 나온 잘못된 매매 습관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박스권 하락장, 이 조정이 앞으로 2, 3년 더 이어진다면 처음에 주식 투자는 이렇게 대형 우량주를 장기 투자, 저평가됐을 때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이런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만약에 시장 자체가 그런 대형 우량주가 큰 수익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손실이 크게 났다면, 이것이 앞으로도 2, 3년 더 이어진다면, 그렇죠. 2, 3년 동안 쭉 계속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막 반복되면서 이런 식으로 대형 우량주를 매매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분명히 저처럼 이 3번을 짧은 기간에 본전을 만회를 하던, 아니면 짧은 기간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던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누구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등주 단타 매매 또는 레버리지 사용 몰빵, 그럼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손실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며, 이는 저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항상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분명히 간접 경험이지만은 저는 한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주식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감정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손실난 금액에 무감각해지고, 또 급등주를 보면은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함께 들면서 무리한 이런 매매를 통해 단 몇 번 만에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또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시장이 다시금 차곡차곡 오르는 시장이 된다면 뭐 대형 우량주들도 천천히 오를 것이고 만족할 만한 수익률과 수익금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박스권이나 이런 하락 조정기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뭐 1, 2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지난 우리 시장에서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장을. 그런 것처럼 박스권이나 단기 짧은 밴드에 갇혀서 움직인다면 수익을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턱대고 이러한 관점이 전환이 되면서 그러한 종목들을 다 버리게 되고 급등주 단타, 레버리지 몰빵, 이것을 통해서 손실을 빨리 만회해서 본전이 되면은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시장 떠나겠다, 이러한 관점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대형 우량주에서 매도를 하고 또 큰 손실을 시장의 지금 상황에서 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런 급등주 단타밖에 없겠구나, 그러한 관점도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준비 안 된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는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매우 기본적인 것들, 시장을 쉬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시장이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또 매매를 한다면은 굳이 해야 된다면 현금 비중, 뭐 분산 투자나 분할 매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런 시장을 대응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러한 관점, 나를 파산시킨 가장 큰 원인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젠 서서히 이러한 짧은 기간에 매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오늘과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